흔히 고려-몽골 전쟁 하면 처절한 저항,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30년이라는 기나긴 전쟁 속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작은 왕국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몽골에 맞서서 무려 30년이나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군사적인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내렸던 어떤 전략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고려가 상대해야 했던 적, 이 몽골 제국이 얼마나 거의 재앙에 가까운 존재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서하, 금나라, 아바스 왕조, 남송. 당대에 쟁쟁했던 거대 문명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몽골의 말발굽발에 그냥 다 쓰러져 갔습니다. 저항하는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 보였죠. 그리고 1231년, 결국 이 멈출 수 없는 힘이 한반도로 방향을 틉니다. 명분은 자기네 사신이 피살되었다는 거였지만요. 어쨌든 당시 무신 정권이 다스리던 고려는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고려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이때 고려의 지도부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1차 침공 때 한번 호되게 당해봤거든요. 이걸 본 당시 최고 권력자 최우가 1232년에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 개경을 통째로 강화도로 옮기는 강화천도를 해버린 거죠. 이건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전쟁의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엄청난 도박이었죠. 이게 왜 신의 한 수였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골군의 최강점. 바로 광활한 평야를 달리는 기병대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다에서는 완전 젬병이었거든요. 해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려는 몽골이 제일 잘하는 들판 싸움을 몽골이 제일 못하는 바다 싸움으로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전략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최후 정권, 그러니까 지도부는 강화도에서 안정했겠죠? 그럼 본토에 남겨진 수많은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몽골군의 칼날 앞에 그냥 내팽개쳐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지도부의 생존을 위해 백성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아주 냉혹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땅에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232년 처인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김윤후라는 한 승려가 글쎄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쏴 죽인 겁니다. 총대장을 잃어버리니까 몽골군이 그냥 전부 물러나 버렸어요. 결국 나라를 구한 건 버려졌던 백성들이었던 거죠. 자, 이 초인성의 기적 덕분에 고려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던 고려 조정은 이 시간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죠. 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여기서 고려의 진짜 장기 전략이 드러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몽골을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대신에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끈질기게 저항해서 시간을 끌고 그 저항을 방패 삼아서 외교로 해결책을 찾는 거였습니다. 즉,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쟁을 한 거죠. 고려는 이때 외교전을 진짜 징하다 싶을 정도로 펼칩니다.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서 일단 시간을 벌고요.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몽골의 요구를 피해 나갔죠. 저 거대한 몽골 제국도 영원하진 않을 거다. 언젠가 안에서 문제가 터질 거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는 고도의 존버 전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드디어 고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이 단 한 번의 선택에 걸린 그런 순간이었죠. 1259년 몽골 제국의 황제 몽케칸이 남송을 원정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그러자 바로 그의 동생들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왕자를 놓고 끔찍한 내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고려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제국의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당시 고려의 태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는 몽케 칸한테 항복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칸이 죽고 후계자 둘이 싸우고 있네요. 이제 누구한테 가서 줄을 서야 할까요? 여기서 줄 한번 잘못 서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었겠죠? 이때 고려 퇴자가 진짜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합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수도에 있던, 그러니까 정통성에 더 가까워 보였던 아리크부카를 무시하고 저 멀리 중국 땅에 있던 쿠빌라이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이건 당시 관례를 완전히 깨버린 정말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내전 중이라 정치적 정통성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쿠빌라이는 30년 동안 징하게 버티던 고려의 태자가 제 발로 찾아오자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이 극적인 만남으로 고려는 하루아침에 정복해야 할 적에서 새로운 칸의 즉위를 도운 핵심 동맹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30년의 그 피비린내는 전쟁은 칼이 아니라 상대의 내부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본 단 한 번의 절묘한 외교적 승부수로 끝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 생존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고려의 성공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서화, 금나라, 심지어 그 끈질기게 버텼던 남송까지 다 멸망했어요. 왕조 자체가 사라졌죠. 그런데 오직 고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왕조를 지킨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뤄낸 거죠.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그 대가로 고려는 몽골 황제의 사위 나라, 즉 부마국이 되어서 상당한 내정 간섭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불개토풍, 즉 고려의 고유한 풍속과 제도는 바꾸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얻어냅니다. 나라의 정체성은 지켜낸 것이죠. 하지만 이 생존의 이면에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몽골 항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부대, 삼별초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정부의 항복을 배신이라고 여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들을 진압한 군대가 바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고려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켜온 저항의 심장을 제 손으로 도려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30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비극적인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생존이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였습니다. 끈질긴 저항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항은 생존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끈질기게 저항했기에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시간 덕분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내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려의 30년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위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고려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맞서다 부서져버리는 바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배가 될 것인가? 고려는 후자를 택했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0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생존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뼈아픈 대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